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한생기숙학원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신한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사관반 대표 국어 강사기도 하고요. 또 오르비 클래스에서 이제 인강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오게 된 이유는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사관학교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일 겁니다. 또 부모님들이라면 그 자제분께서 사관학교라고 하는 꿈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제 앞에 서 있고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오늘 크게 두 가지 파트는 일단 사관학교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해 이제 한번 실패를 했지만 내년에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학원 재수반 사관학교 제도 전반은 이제 어떤 커리큘럼으로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게 이제 오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관학교 입시의 흐름이에요. 사관학교는 일단 여러분들 올해 시험 보셨죠? 역대 최고 경쟁률을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관학교 입시의 어쩔 수 없는 흐름이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일단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관학교 경쟁률은 항상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상위권의 각축장이 되었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정말 사관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만 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이제 강남 지역에 가면 이제 전국에서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만 1000명, 2000명 모여있는 이제 그런 학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강남 D 학원이라든가 H 학원이라든가 이런 학원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실전 감각 유지나 또는 학원의 실적 차원에서 막 1000명씩 학원생들 1000명씩을 5, 1등급 찍고 있는 애들을 시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권 학생들이 사관학교 1차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유지가 될 때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상위권 아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정말 사관학교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시험 왜 보냐? 보지 마라.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괴물 같은 상위권들과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관학교 입학을 하기 어렵다.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걸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쟁률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더 올라갈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관학교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최상위권 아이들이 들어오는 이 싸움에서 이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먼저 해봐라. 그게 사관학교 입시 흐름의 1번입니다. 상위권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사관학교 1차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코 이길 수 없다. 자, 이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1차 시험의 난이도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정말 강남 쪽에 있는 큰 대형 어떤 그 재수학원들, 상위권들, 최상위권들이 모여있는 학원에서 1000명, 2000명씩 시험을 보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등급대가 5, 1등급이잖아요. 그들의 합격률만 따져도 10% 내외입니다. 아니 5, 1등급인데도 떨어지는 시험? 그렇다고 5, 1등급이 아니면 못 뚫냐? 그것도 아니에요. 뚫을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건 난이도로 설명이 가능해요. 일단 1차 시험은 수능보다 높은 난이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의 차이보다 어느 정도 좀 어려운 시험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느냐, 그 다음 수능 시험 범위 전반을 7월달까지 잘 마스터를 했느냐, 이게 승부라는 거죠. 왜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6월 평가원 시험을 보면 수학 같은 거는 전범위가 아니죠. 그 시험에서 1등급이 나왔던 학생이 당장 한 달 반 뒤에 사관학교 1차 시험에서 전범위를 대상으로 그 실력을 유지하고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는 다른 호흡과 다른 난이도로 준비를 해줘야만
최상위권도 10% 내외밖에는 합격률을 못 보이는 이 시험에서 더 높은 합격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저희 학원 재수반의 1차 시험 합격률이 보통 40% 남짓이에요. 근데 저희 학원은 아시겠지만 당연하잖아요. 우리 학원의 사관학교 제도 전반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처럼 사관학교 떨어졌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을 데리고 주력 등급이라고 얘기하면 2, 3등급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을 데리고 또 4등급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이 정도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사관학교 1차 시험에 맞춰서 수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간절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야겠죠. 그죠? 네. 이 난이도를 적응할 수 있는가? 이게 사관학교 입시가 입시의 흐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향성입니다.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건 이번에 완전히 헬이었죠. 제가 국어 강사라 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영어가 절대평가로 가면서 이제 국어 난이도 상승은 어느 정도 필연적이었어요. 수능도 어려워졌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겠죠. 뭐 영어 수학은 전통적으로 사관 1차 시험이 더 어렵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리고 2차 시험의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관학교의 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시험 보자라고 하는 최상위권이 정말 많이 시험을 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정말 사관학교에 입학할 준비, 마음의 준비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국가에 대해 봉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현재로서 2차 시험이죠. 사관학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명감 없는 애들 들어와서 당장 그냥 때려칠 거 아니에요. 우리 사관학교, 우리 육군사관학교 정원이 310명이죠. 310명을 뽑아요. 그럼 졸업하는 인원은 몇 명일까요? 250명 내외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뽑았는데도 5, 60명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못 버티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 사관학교 입시가 주고 있는 흐름과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입장에서는 2차 시험 면접이나 약술, 토론 이런 과정을 통해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걸러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2차 시험의 중요도는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우선 선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채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공군사관학교는 100%, 육사 70%, 해사가 70%, 육사가 50%의 우선 선발 비율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뭐 국간사도 그렇고. 그 높은 우선 선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1차 시험 고득점 플러스 2차 시험 성적입니다. 특히 체력이나 이제 면접 같은 데서 내가 어느 정도의 우위를 보여주냐가 이제 결국 우선 선발에서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입시의 흐름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 커리큘럼은 일단 뭐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어차피 사관학교 1차 시험도 수능 시험 범위하고 똑같지 않냐? 아예 똑같습니다. 국영수 똑같아요. 근데 왜 달라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학원이 사관반 이렇게 전문반을 운영한 게 이제 6년 차, 7년 차로 접어들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어떤 다른 기숙학원들에서 하는 것처럼 수능 정규 수업을 해주고 거기다 약간의 특강을 보태서 사관학교 대비를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은 아예 모든 정규 수업을 사관 1차 포커스를 맞춰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차이가 상당합니다. 지금처럼 할 때가 훨씬 더 높은 합격률을 저희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가 100명 이상의 사관생도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부분에 주목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재수종합반을 얘기를 해보면 12월에서 한 2월 중순까지가 선행반 기간이라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월에서 6월 달까지가 1학기죠. 여기까지가 1학기. 그래서 이때까지 뭐 수학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기본 개념을 잡는 데 주력합니다. 그 다음 이제 7월에서 9월 달까지가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이랑 이제 기본 개념의 포인트를 좀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 9월까지가 이제 약간 고난도 시즌.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서 천천히 이제 고난도를 만들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9월 평가원이 끝나고 이제 수능까지가 2학기라고 해서 이제 파이널입니다. 보통 이제 9월 말 정도에 파이널을 시작하죠. 자, 요런 3단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행반을 시작하면 이제 약간 기초적인 내용부터 가는 거고, 아닌 경우에 기본 개념, 고난도, 파이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시험을 언제 봅니까? 7월 말에 보죠. 고난도 하다 말고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이따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관학교 1차 시험을 수능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건 필패입니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란 말이죠. 근데 기본 개념 끝나고 고난도 살짝 하다 시험을 봐서 내 베스트를 발휘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일단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흐름이 달라야 됩니다. 사관학교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저희 학원 커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 선행반 때 3, 4등급 친구들은 다 들어오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월에 들어와 봐야 1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7개월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봐봐. 수능을 본다고 생각해봐. 11월에. 2월 달에 시작을 해도 9개월이에요. 자, 그런데 사관학교 친구들은 12월에 시작을 해봐야 7개월 남짓한 시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 4등급 친구들이 이때 들어오게 되면 이 선행반을 사실상 1학기의 보조제처럼 활용합니다.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 파트 같은 거, 반복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다 수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개념 마스터가 끝날 수 있게. 그리고 나면 2월에서 6월 달까지는 기본 개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고난도를 완성하는 시즌입니다. 저희한테. 기본 개념 플러스 고난도의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상반이냐 하반이냐에 따라 이 속도는 조금씩 저희가 차이를 둡니다만 어쨌든 6월 달이 됐을 때 고난도까지 어느 정도 접해본 상태로 파이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고 7월 달까지 6월 달부터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가 저희 학원의 파이널 학기입니다. 이때 파이널 때는 저희가 되게 강조하는 건데 이제 매주 한 번씩 저희 학원에서 자체 제작하는 고난도 사관 1차 포커스를 딱 맞춘 그 고난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실전 감각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만들어 주겠다는데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난이도에 적응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만든 모의고사는 실제 사관 1차보다도 좀 더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수능에서 국어 90점 넘어가는 친구들이 이 시험에서 80점밖에 안 나오게 난이도를 맞춰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야 사관 1차에서 그나마 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에 대한 적응, 파이널 때. 그러면서 이 고난도 훈련하던 거를 연장선으로 가져가고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반복을 시키면서 완벽하게 실전 감각을 다듬어 주는 게 저희 파이널 학기입니다. 7월 말이 됐을 때 모든 걸 준비하고 1차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저희 학원의 플랜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이 끝나고 나면 8월에서 11월까지는 흐름을 좀 다르게 가져갑니다. 저희는.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대비 플러스 2차 대비 커리큘럼으로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불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제 수능 커리로 갈아타서 수능 때까지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좀 달라요. 사실 사관 1차에 막 목을 메고 있던 친구가 8월 달에 저희 학원도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해도 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절반을 붙이는 게 최선입니다. 그럼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물론 탐구 수업을 듣게 합니다만 국영수에 포인트를 두고 왔던 친구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1차 시험 때문에.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때부터 남들하고 똑같이 파이널, 수능하던 친구들은 파이널 하니까 그대로 파이널로 가겠다? 어렵죠. 왜냐면 EBS 같은 것들, 사관 1차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EBS 같은 것들에 대한 공부가 이때 좀 더 집중돼야 됩니다. 그런 커리의 무게중심을 수정을 해서 수능 대비 교육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양한 대체대학들이 있어요. 사관학교 대체대학들. 공군이라고 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뭐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세종대 영남대 공군장학생이라든가 항공대라든가 한서대라든가 이런 공군 파일럿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대학들이 있죠. 이제 거기에 대한 수시 정시를 딱 맞춰서 대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뭐 자기소개서에 대한 첨삭이라든가 면접 대비 또는 논술 대비 이런 것들을 다 대비를 시키고 뭐 중요한 건 수능이겠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가게 되고요. 합격자는 수능 대비를 하면서 자, 공사를 제외하고 근데 공사는 사실 이게 우선 선발이 안 되면 그냥 불합격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때는 바로 이제 불합격자처럼 수능에 올인을 해줘야 되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대체대학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과 2차 대비를 하다가
육사나 해사는 정시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수능 준비에 좀 많이 올인을 시키는 게 이제 저희 학원의 파이널 컬입니다. 이 또한 일반적인 그냥 계속 수능 준비를 해왔던 친구들과 사관학교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의 흐름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국어는요. 일단 EBS 연계도가 제로에 수렴합니다. 원래 비문학이라고 하는 파트는 수능에서도 EBS 연계도가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근데 의미가 있는 유일한 파트가 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학에서는 내가 접했던 작품이 출제가 되면 좀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 뭐 정확도도 좀 더 높일 수 있고, 이런 어떤 베네핏이 있죠. 그래서 웬만한 수능 대비하는 친구들은 EBS의 문학 정도는 꼼꼼하게 보고 들어간단 말이야. 이제 사관 1차 시험의 국어는 EBS 연계도가 문학도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작품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문제 자체도 어려운데 낯선 작품을 풀어낼 수 있는 훈련을 꾸준하게 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또 비문학도 난이도가 높아요. 수능보다는 살짝 지문의 난이도가 높은데 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경제 지문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경제 지문이 계속 나왔을 정도로.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비하지 않고 들어가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문법. 전통적으로 문법은 원래 사관 1차 문법이 좀 셌죠, 수능보다. 요즘에 수능이 어려워지면서 비슷비슷해지긴 했는데 문법에 대한 탄탄함, 이 5문제라고만 45문제 중에 5개밖에 안 되지 않냐가 아니라는 거지.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서 틀려서는 문학과 비문학, 우리가 정말 낯선 비문학 지문, 문학 지문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얼만큼 차이를 벌릴 수 있겠어요. 맞을 건 다 맞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저희는 기본 1학기 커리큘럼을 끌고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저희평 세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들의 자제님들께서 지금 영어 절평 세대입니다. 그만큼 영어에 대한 수준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그만큼 시수를 적게 편성을 하고, 아까 제가 다른 재수종합반 얘기를 했는데 상위권 대상의 재수종합반이 일주일에 영어 수업을 몇 시간이나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아이들 자체가 니즈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 수업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2시간을 수업하는 학원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2시간 수업을 해서 이 어려운 사관 1차 시험을 잡겠다? 어렵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정말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 국어보다 훨씬 더합니다. 영어는. 잡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어법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 별로 없죠. 근데 사관 1차는 어법 문항 자체가 수능처럼 뭐 한두 문제 나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잡으셔야 돼요. 이 외에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칸, 순서 배열, 장문 독해, 자, 이런 것들이 수능 대비해서 문항수가 훨씬 많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듣기가 없으니까요. 17문제 빠지는 게 일로 다 가는 거지. 근데 어법 대비가 안 돼 있다? 나 구문 독해라고 하는 거 공부도 제대로 안 해봤다? 어떻게 승부하시겠어요?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재종반하고 이 영어는 이제 아예 다른 커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얘를 잡으면 수능은 그냥 잡혀요. 그런 수준인 거죠. 아주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영어에서 또 중시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평가. 예, 듣기평가가 없어진 대신에 요 문제들이 늘어나고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문제가 한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듣기를 대본화한 건데 얘도 연습은 필요합니다. 아예 안 해본 걸 접하면 사람은 당황하게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거는 시험 자체가 수능하고 아예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비를 해야겠죠, 따로. 네. 그 다음 마지막 수학입니다. 수학은 흔히 얘기하는 범위는 똑같고요.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21, 29, 30번 문항이 있죠. 자, 이 비중 자체가 살짝 더 높습니다. 4-5문제가 킬러 문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볼만한 난이도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끝나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흔히 출제되는 3점과 4점, 쉬운 4점 요 문제들의 난이도가 수능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냥 수능에서 1등급 나오는 친구가 사관 1차를 보면 여기서 시간을 엄청 잡아먹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고 낯설고 하니까요. 그러면 시간 부족 때문에 킬러 문제에 시간 투자를 못하게 되고 폭망을 하는 거죠. 폭망. 그죠? 이게
별 차이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정말 중점적으로 대비를 시키고 들어가도 수능에서 96점, 100점 받던 친구가 모의고사에서, 평가 모의고사에서 사관 1차를 들어가면 80점 넘기가 만만치가 않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난이도 차가 존재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잡지 않고 수능을 봐도 킬러 문제 다 틀려도 88 아니야? 운 좋으면 1등급, 재수 없으면 2등급. 맞아요. 근데 그게 사관 1차에는 전혀 다른 세상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는 참 힘든 부분이죠. 여기에 맞춘 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6월달까지 수학을 기본 개념, 기출문항, 거기다 고난도 문제에 대한 집중 연습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호흡이 빨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영어도 어법과 충분한 독해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절대평가 영어 생각하고 사관 1차 영어를 보시면 완전히 무너진다. 커리가 아예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 11월까지 천천히 가자가 아니라 6월달까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과 지속적인 컨트롤, 선생님들의 컨트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대비입니다. 일단은 2차 시험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1차 시험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2차 시험의 이제 메인 커리큘럼은 모의 면접, 모의 토론, 뭐 약술, 논술에 대한 첨사, 1대1 첨사, 쓰는 작성, 요령, 교육, 본격적인 체력 훈련, 막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1차 끝나고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특히 체력. 우리가 저희 학원이 사관학교 전문학원이다 보니까 저희 학원을 안 다녀도 1차 시험 끝나면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2차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짜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그래서 2차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2차 체력, 나 지금 팔굽혀펴기를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체력은요. 내가 팔굽혀펴기를 10개밖에 못하는데 한 달 약간 속된 말로 빡시게 훈련해가지고 이걸 50개, 60개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부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2월 달부터 매주 2회 체력 훈련을 끌고 갑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의 유두리는 두고 있어요. 융통성을 둬서 이제 아이들 자체가 좀 너무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힘들다. 그럼 한 번만 참여를 시키고 좀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2번 정도 참여를 해서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대 종목에 대한 훈련들을 꾸준하게 끌고 가게 된다는 거. 이게 일단 필요합니다. 1학기 때도. 왜냐하면 1차 끝나고는 만회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선발에서 이 체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대비를 미리 해야 한다. 저희 학원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7월달, 8월달 돼가지고 이제 합격자들 면접 체력 보러 갈 때 체력은 거의 1, 2급에 수렴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한국사 커리큘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모의 면접이나 약술, 논술이죠. 이제 이런 걸 할 때 한국사, 역사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근데 이거는 또 하루아침에 만들려고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 한국사 능력검정 가산점이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 국간사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죠. 그때 이 한국사 커리큘럼을 저희는 2월 달부터 꾸준하게 끌고 가면서 수능 포커스가 아니라 한국사 능력검정이나 특히 2차 면접에 대한 대비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국사 커리를 끌고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면접이나 이런 것까지 1학기 때 1차 시험 전에 하기는 어렵겠죠. 일단 국영수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 정도는 미리 깔아놔야 그때 가서 원활한 대비가 되더라.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관학교 재수생들 상담을 하면 그죠? 제가 또 사관반에서 또 이렇게 친구들이 입학을 하면 꼭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 친구들하고 호흡을 잘 맞춰야 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사관반에 대한 애착이 되게 커요. 저는 이제 ROTC 출신인데.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 보면 제일 많이 처음에 선행반 때 애들이 궁금해하는 건, 선생님 제가 지금 4등급입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3등급 됩니다. 사관학교 갈 수 있는 건 맞습니까? 그냥 잡아두려고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전 10분 이해합니다. 그런 불안감이 안 들면 이상하겠죠. 근데 이거는 분명하겠죠. 성적이 1, 2등급인 친구가 와서 재수를 해서 사관학교를 갈 확률과 3, 4등급이 와가지고 재수를 해서 사관학교에 갈 확률은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1, 2등급이 높겠죠. 근데 절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샘플로 몇 개 성적표만 제가 갖고 왔어요. 16년도에 우리 학원을 다닌 친구인데
이게 작년은, 그러니까 지금 2017년에 다녔던 친구들, 제가 이거 찍을 때가 수능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거는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고, 우선선발 발표도 안 난 시점이라. 근데 다만, 그 전년도 거로 보여드리자면, 이과 친구인데 국수형이 4, 5, 4입니다. 뭐, 인서울도 당연히 안 되는 그런 성적대죠. 사관학교는 커녕. 이 친구가 이 성적표를 들고 재수하러 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받아낸 점수는 243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해군사관학교에 최종 우선 선발을 했습니다. 저희 학원은 다른 친구들보다 우선 선발로 합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학원에 다녔던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서너 배를 보냅니다. 우선 선발로. 근데 그렇게 우선 선발로 합격을 한 친구가 되는 거죠. 4, 5등급에서 시작을 해서 이 정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다음 김상준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국어 2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의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또한 뭐 평균 3등급밖에 안 되겠죠. 이 친구가 저희 학원에서 준비를 해서 만들어낸 점수는 271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우선 선발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뭐 샘플로 2개만 보여드렸지만 일부러 이과 걸 갖고 왔어요. 이과가 성적 올리기가 더 힘드니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몇 등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아, 정말 6등급, 7등급이다? 아,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성적 기준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죠. 근데 내가 3, 4등급 정도의 성적 보유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뒤집어낼 수 있다. 아까 친구 243점이었는데 이거 이 당시에 육사도 합격하는 점수였어요. 공사는 좀 어려웠지만. 이 정도 점수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오셔야 돼요. 자, 뭐 아마 인터넷에서 사관학교 학원을 검색해 봤다면 저희 학원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있고 또 전문성을 갖춘 학원이라는 건 알아보실 수 있었을 거라 믿어요. 작년에 저희가 100명을 돌파했죠. 합격자를. 이제 재수사관반하고 고3사관반을 합쳐서 10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올해도 1차 시험이 끝나 있는 지금 시점에서 161명이 저희 재수반과 고3 사관반에서 161명이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종까지 가면 작년보다는 많은 숫자가 합격할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네, 내년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그냥 와서 성공하겠다, 그 불가능한 얘기고요. 제가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간절함은 가지고 계시죠? 사관학교 간절하시죠?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과 성실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도록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정말 바치고 또 모든 열과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저희 학원의 선행반은요, 일단 내가 지금 성적이 3, 4등급이다. 우리 학원 입학할 수 있는 사관반으로 입학할 수 있는 성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아래쪽에 해당하죠. 자, 이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 선행반한테 들어오세요. 그래야만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2월 달에 오잖아요. 5달 남은 상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하자?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4등급이면 선행반에 들어오시고요. 12월 17일, 그다음 1월 1일 2번에 걸쳐 개강을 합니다. 선행반 정원은 80명입니다. 그래서 문과 40명, 이과 40명. 여기다 이제 정규반까지 합쳐서 작년보다 조금 늘려서 사관반 120명 규모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관반은 마감이 빠르기 때문에 선행반 입소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최대한 서둘러서 한 12월 초 정도에는 마감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관학교는요, 좀 호흡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요. 또 메리트가 큰 만큼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열정,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열정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 학원하고 아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어 강사 신한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